드라마델리입니다. 수지마주누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원장님, 최우리 선생이 파양 신청을 해왔어요. 성모임망원 수녀님이 한진태에게 연락을 취해왔네요. 파양을요?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라던가요? 이유는 모르지만 파양 신청은 최우리 선생 본인이 직접 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녀님의 전화를 받은 한진태는 심각한 생각에 빠졌네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한진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파양이 되면 최우리 선생의 입양 기록이 원래대로 복원이 되거든요. 이제 한진태는 수녀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죠. 일단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간 시간을 주세요, 원장 수녀님. 이렇게 전화는 끊어졌네요. 최우리는 5살 때 길을 잃게 된 김마리의 아들 한현우입니다. 파양이 돼서 이전의 입양 기록이 모두 복원이 되게 되면 김마리가 최우리를 만나게 될 확률은 아주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구나 이전의 행적이 다 드러나서 누군가 중간에 개입되었다는 것도 다 알 수도 있는 건데요. 입양 기록에 의하면 최우리는 누군가가 직접 데리고 강화읍에 있는 성모임망원으로 왔다고 하네요. 길에서 울고 있어서 일부러 찾아서 왔다고 말이죠. 김마리 집에서는 한현우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경찰 신고에서부터 각방의 방법으로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5살 어린아이라 서울 부근에서만 수사를 하고 서울로부터 떨어진 강화도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성모임망원 역시 서울에서 찾고 있는 한현우라는 아이가 이쪽 희망원으로 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최우리는 어떤 양부모를 만나 입양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가 위암으로 고생하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하필이면 최우리를 입양해서 키워주던 엄마가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게 됐고 거기엔 마침 최선영이 입원을 하고 있었죠. 최선영은 27년 전 사고를 당했고 2년의 병원 생활을 했으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요양병원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최우리 엄마와 친했던 최선영은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이 최우리를 돌봤다고 하네요. 하지만 함께 살아갈 상황이 되지 않아 몇 년간 최우리는 성모임망원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최우리는 5살 때 그곳에 왔던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영 역시 세상을 떠난 최우리 엄마가 입양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리 입양이 2번째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입장이고요. 하지만 최우리는 이번에는 스스로 입양을 깨는 파양을 선택했네요. 이유는 진수지와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우리가 최선영의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에 진수지와 최우리가 이어지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일 2사람이 결혼이라도 하게 될 경우 진수지에겐 주변의 시선이나 자신이 최선영에게 해야 할 호칭 문제가 여전히 불편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죠. 이러저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눈에 보이자 진수지는 최우리와의 관계를 조금씩 불편하게 여기고 피하게 된 건데요. 왜냐면 자신은 27년 만에 잃었던 엄마 최선영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 그 엄마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양부모가 되어 있으니 심정적으로 계속 뭔가 거리끼는 느낌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불편한 느낌을 최선영도 최우리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리는 자신이 파양을 하는 것으로 우선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입양아인 경우 만 13세가 지나면 스스로 파양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리는 최선영과 진수지가 모녀간이라는 게 밝혀지고부터 혼자서 파양에 대해 여러 번 생각을 해봤었죠.
자신이 그 아들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진수지가 최선영에게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여러 번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잘 자란 어른이 되어 있는 데다 파양 신청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다시 진수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최선영과 또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채우리와 최선영의 결정이 성모임망원으로 전해지자 원장 수녀님은 바로 한진태에게 연락을 취했네요. 채우리, 최선영 두 사람의 문제인데 거기에 왜 한진태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한진태는 채우리, 아니 한현우가 실종되는데 큰 책임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현우는 남들 보기엔 한진태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김마리와 다른 남자 고승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마리는 한진태와 결혼하기 전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화가 고승원이었는데요. 아들도 없이 딸 하나밖에 없었던 김마리의 아버지는 해들재단을 물려받아 김마리와 함께 운영할 듬직한 인물을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림밖에 모르는 가난한 화가 고승원이 사윗감으로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하고 못 만나게 제지도 해봤지만 김마리는 아버지 말에 아랑곳 없이 고승원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승원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큰 재력을 가진 김마리의 아버지가 그 사고를 조장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고승원이 사라지면 당연히 김마리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게 뻔한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 아버지 생각대로 김마리는 우선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마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하는 일은 죽어도 싫다고 버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김마리는 자신도 사랑하는 남자 고승원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네요. 그 결심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날, 하필이면 몸속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곧바로 김마리는 새로운 생명이 자신 뱃속에 자라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고승원이 없는 세상이라 죽고 싶기도 했지만 고승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점 찍어 두었다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한진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마리 아버지는 한진태에게 김마리가 임신했다는 걸 속이고 결혼을 시키고 말았죠. 김마리가 바로 입덧을 하고 태기가 있어 너무도 기뻐했던 한진태인데요. 하지만 지금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김마리는 아주 당당하게 한진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김마리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한진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결혼했던 것으로 알았던 건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한진태는 크게 실망을 했었네요. 하지만 김마리와 김마리가 낳은 아들 한현우를 사랑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고요. 하지만 자신이 속아서 결혼을 했었다는 것, 그리고 남의 아이를 자신 아이로 생각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네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얼마 전 한현성과 진나영의 결혼을 반대하며 한진태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신이 이미 알고서 선택한 결혼이었다면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호환이 없겠지만 한진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김마리는 결혼하고 1년 후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한진태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한현성인데요. 김마리는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그러다 보니 자주 집을 비우고 친정별장에 요양을 하러 갔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떤 날 한현우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김마리가 한현성만 데리고 별장으로 떠나는 바람에
집에는 한진태와 한현우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진태는 급한 전화를 받고 잠시를 통화를 하느라 잠깐 하는 사이 한현우를 놓쳤다고 하네요. 정원에 있는 줄 알았던 현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린 건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현우는 사라졌고 그날 이후 김마리는 한현우를 만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게 없던 세상이라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는 일 말고는 한현우를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고요. 재벌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혹시 유괴가 아닌가 하고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었겠지만 그런 범죄 조짐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한진태와 김마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다 몇 년 후 강화읍의 성모임망원에 한현우 비슷한 아이가 들어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 그 후 다시 확인된 건 입양한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마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한진태가 알고 있는 건 달랐죠.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말하지 않고 더 깊게 조사를 했었네요. 그래서 한현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현우는 다시 성모임망원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봉사를 하며 돌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최선영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김마리가 알았다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할 게 뻔한 일인데요. 한진태는 옛날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진태는 뒤에서 성모임망원을 도와 최선영이 채우리를 입양하도록 도움을 주었네요. 물론 최선영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까지 잘 살고 있던 채우리가 갑자기 파양을 신청했다고 하니 한진태도 깜짝 놀랐던 것인데요. 파양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비밀로 해두었던 이전의 입양 기록이 다시 공개가 되는데요. 파양된 후 김마리가 다시 한현우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로 채우리의 기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수녀님,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진태는 원장 수녀님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부분을 한진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채우리는 과연 엄마 김마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드라마델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